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거 마이크 많이 다르네. 좀 밑에랑. 예, 하자승계 얘기했던 거. 우리 하자승계 전제 조건이라고 달려있죠.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분명히 위법한 처분 때문에 위법한 처분, 선행 처분으로 기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발생시키는 후행 처분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권리 침해가 발생을 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구제 방법이 없어요. 구제 방법이.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리 조작 논의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계속적 권리 침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계속적 권리 침해. 여러분 계속적이라는 표현 어디서 봤었죠, 우리가? 구제제도에서 봤었어요. 구제제도에서 협의의 소액 얘기할 때. 그지? 다시 한번 떠올려봐. 행정소송법 12조 2무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12조의 표제는 원고적격이다. 1무는 원고적격이 분명한 것 같다. 근데 2무도 과연 원고적격일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학설은 원고적격설, 협의의 소액설, 대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판례는 표제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원고적격이라고 봐버리고, 그리고 학설은 그것을 협의의 소액이라고 보죠. 통설입니다. 거의 사실상 이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의 소액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12조 1문에 있는 것은 형성소송 맞고 12조 2문에 있는 것은 계속적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독일 행정법원법 표현이에요. 독일 행정법원법은 우리는 12조 1문, 2문 이렇게 같은 12조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걔들은 법조를 달리 하면서 우리 1문 내용 따로, 2문 내용 따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서 2문 내용 쪽에 가가지고 그쪽 표제가 계속적 확인성이에요, 독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고 오다가 두 개를 동시에 12조 안에다가 퐁당 집어넣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독일과 같은 방식의 접근이 지금 옳기 때문에 협의 수익설이 이제 통설이 돼버린 거예요. 판례는 원래 그냥 법에 써 있는 대로 해석해버리니까 판례를 너무 욕할 건 없고요. 판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 계속적 확인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계속적 확인성이라고 얘기했냐면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집행의 종료 등으로 소멸한 후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 인정된다, 소송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형성소송으로서의 취소송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처분의 효과, 즉 효력이 소멸했을 때는 이 소송은 살아있을 수 없는 소송이에요.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려고 제기하는 형성소송이잖아.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버린 상황이잖아. 그럼 이미 목적이 다 달성이 돼버린 건데 이 소송이 뭐 할 역할이 더 남았다고 계속 가겠습니까? 끝났어야 되는 소송이라는 거야. 끝났어야 되는 소송. 그래서 각하시키고 끝났어야 되는 소송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이 소송을 조금 더 유지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법원에 계속 걸려있다라는 의미에서 계속적 확인 소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적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여러분들 그냥 사실 엄밀하게는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편해요. 끝났어야 될 게 계속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알겠어요? 끝났어야 될 게 계속돼. 물론 이 계속이라는 컨티뉴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끝났어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송에서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으니까 사실상 끝났어야 될 문제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일부 남겨주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선행 처분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면은 그럼 상황은 여기서 종료가 됐었어야 돼요.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 선행처분의 위법성, 이 선행처분 여기서 종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고 후행처분까지 연결됨으로써 결국 권리침해를 또 발생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계속적 권리침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적 권리침해가 발생했다.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상황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깨져버리게 되면 권리구제 방법은 없다? 있다. 문제가 없다.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네 개가 모두 충족됐을 때 이 조합이 나와주면은 이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선행이 후행이 모두 다 처분해야 된다. 두 번째, 선행 처분이 위법한데 뭐야? 취소해야 된다. 세 번째, 선행 처분에 뭐가 발생해야 돼요?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된다. 네 번째, 후행 처분이 아무 잘못도 없어야 돼요.
후행 처분 자체로서는 아무 잘못도 없어야 된다. 고의한 위법이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 때문에 등장한 상황이야? 그 위법한 선행 처분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제를 안 시켜줘 버리면 이 사람 억울해 죽어버립니다. 그치? 그래서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자승계 논의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이럴 때 하자승계 논의. 그래서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할, 근데 이거 3개 연결해서 문제 출제하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봤거든?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전에 내가 3개 연결해갖고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혼자 미친놈 됐어. 2개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2개야. 알겠지? 문제를 실제로는 3개, 4개 연결되죠. 근데 2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정 범위 보시게 되면 이 전통적 하자승계론, 그 문제점 봐봐요. 하자승계 뭐와 뭐에 2가지 법익을 형량을 하자. 첫 번째는 행정법 관계 안정성,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구제. 지금 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사실 어느 쪽에다가 지금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죠. 그치?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도모하자고 뭐를 인정을 한 거야? 공정력. 그리고 또 그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보장하자고 뭐를 둔 거야? 제소기간. 그것 때문에 불가증력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정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소기간까지 연결돼가지고 결국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법적 안정성에 지금 방향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법적 안정성만 계속 기하다가 보니까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구제는 어떻게 될 거냐? 어느 정도 서로 균형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익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라는 것만 우리가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보자? 사익으로서의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부분도 살려주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논의가 이 하자승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전통적 하자승계론, 얘는 뭐라고 하고 있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할 때라고 해요.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선행처분의 법적 효과하고요, 후행처분의 법적 효과가 같아야 된다는 말인 거야 이게. 그게 뭔데? 알려줄까요? 나도 못 알려줘요. 몰라서. 진짜로 몰라요. 근데 이거 물어봤거든 교수님한테. 이 법적 효과가 똑같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 모르신대요. 하자승계론 취하시는 분인데 모르신대요. 판례는 설명한 적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뭘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때 달라요. 그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판례에서 이럴 때는 하자승계가 된다, 법적 효과가 동일하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 그러면 우선 그 느낌 그대로 이 사건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되겠네 하는데 안 되더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안 된대 판례가. 그래서 그래? 이런 느낌이면 안 되는 거야. 선행처분 후행처분이 이 정도 관계면.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그 다음 사건 갔는데 안 되겠네. 그럴 텐데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다수설이에요. 이런 우매한 민중 같으니라고. 그치?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나 같은 이런 사고를 하는 자들은 이런 거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뭔 소리야? 네가 한 말이 뭔지 설명해. 설명 안 되면 말하지 마. 주장하지 마. 설명이 안 되는데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저랑 사고방식 비슷한 선생님들이 주장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기결력 이론이야. 야, 네 말이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너 사기꾼 같아. 하지만 논리가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논리의 정합성을 떠나서 우리 그래도 충분히 설명은 될 수 있는, 그 일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방법을 취하는 게 어떨까? 왜 만들어진 게 기결력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사적 감정상 기결력 이론을 좋아해요.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그래요. 봅시다. 하자승계론,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맨날 문제 나오는 게 이것들인데, 그러면 봅시다. 철거 명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세처분, 그냥 부가처분, 조세 부가처분이든 아니면 부담금 부가처분이든 과징금 부가처분이든 가산금 부가처분이든 뭐든 상관없겠죠? 예, 부가처분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제 그에 따른 철거 의무 불이행을 했고 그에 따른 금전 급부 의무, 납부 의무를 불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들어갑니까? 이제 다 알지? 뭐 들어간대? 위에는 행정대집행 들어가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쵸? 여기 행정대집행 갈 거다. 그 다음 밑에는 행정상 강제징수 갈 거다. 예, 4개. 1, 2, 3, 4. 뭐. 첫 번째. 독촉. 두 번째. 뭐라고? 아니야, 네가 맞아. 개고. 예, 개고. 야, 확신을 가져, 본인에 대해서. 내가 말실수 나왔으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자기가 맞아놓고 나한테 맞추려고 그런다. 네, 개고. 그 다음 뭐야?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확정. 그 다음에 대집행 실행. 그 다음에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가죠. 그 다음 밑에 독촉, 압류, 이제 다 배운 것들이니까 공매, 청산 이렇게 가죠. 여기 있을 때 처분인 친구하고 아닌 친구하고 먼저 체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봤을 때 하자승계 논의는 어디서 나와? 선행행위 후행위가 어쨌든 처분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처분인지 보자. 하게 되면 얘는 처분이에요. 얘는 처분이 맞죠? 자기 의무 부과는 하명. 얘는 처분이야? 그쵸? 금전급부 의무 부과는 하명. 이렇게 됐지. 계고는 이거는 통지. 준법률행위자 행정수 통지. 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의 법적 효과 발생. 얘도 통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이름도 통지. 그 다음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 의무 부과는 수인 하명 처분받고 마지막에 비용 납부 명령은 금전급부 의무 부과는 하명 다 처분이죠. 그러면 저놈아들은 5개끼리 다 서로의 하자승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치? 생길 수도 있겠다. 선행처분 쪽에 불가능력 발생하고 뭐 한 놈이 뒤에 게 후행처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요. 밑에 거는 얘도 역시 통지, 행정행위, 처분 맞죠? 압류는 뭐래요? 권력적 사실행위, 수인 의무 부과는 하명, 처분 맞죠? 공매는 어떻습니까? 공매는 대신하는 거죠. 원래 본인이 자기 재산 팔아서 내야 되는데 대신 팔아주는 거잖아. 팔아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특허인가 대리 형성적 행정행위. 다만 청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얘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야. 네. 예. 당신들을 보니까 내년에 시험을 볼 때쯤에 됐을 때 당신들이 얼마나 늙어 있을지가 예상이 된다. 예. 여기 밑에 막 회의한다고 딴 쪽 사람들이 왔는데 나는 뭐 말단 직원들인 줄 알았더니 팀장이래. 애기들인 줄 알았더니 나이가 40은 다 된 거야. 뭐 저래? 왜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어 인간들이? 재수없어. 막 그랬거든. 재수없어. 왜 이렇게 애들이 깔끔해? 그래. 공부하는 사람들은 늙어. 어쩔 수가 없어. 늙어. 내년에 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퍽상 늙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퍽상 늙어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한 번 더 하면 그러면 많이 늙어. 그땐 노답이야. 늦어도 내년엔 끝내야 돼. 이게 얘네식으로 치게 되면은 하자승계론식으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끼리는 하자승계가 되는 거예요. 선행처분, 후행처분, 만들어질 수 있죠. 지들끼리는 다 하자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1, 2, 3, 4는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대요. 어떻게 느껴져?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으로 느껴져? 아니 법적 효과 다르잖아. 계고가 나오면 있잖아. 이거는
그 대집행 주체인 행정청에게 다음 단계에 있는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게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수인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돈 내라는 급부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서로 효과 우선 기본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끼리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즉 얘하고는 하나의 법적 효과래요. 얘하고 자기들끼리 법적 효과 다 똑같대. 받아들여지십니까? 밑에도 그런 거야. 얘하고는 자기들끼리 법적 효과가 똑같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자승계가 된답니다. 근데 이런다? 얘하고 있죠. 이렇게 하자승계, 이렇게 하자승계는 안 된다. 이게 하자승계론을 취하고 있는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밑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도 얘하고의 하자승계는 안 된다. 서로 법적 효과가 다르대요. 아니, 내가 봤을 땐 얘네들끼리도 서로 다른데 얘네는 당연히 다르고 과연 어떨 때 같다고 봐야 될까요? 판례 설명에 따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선 간단하게는 항상 우리 그런 얘기하죠. 이게 처분이 아니야 그럴 때 외형식불. 그게 뭐야? 외형식불이. 이건 행정행위가 아닌데 처분에 외형을 띠고 있고 상대방이 처분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겁나 불안해. 그럼 처분이다 이거지. 그럼 처분이다. 뭐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식을 기준으로 본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인식을 기준으로 봐서 분명 처분이 아닌데 처분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보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느껴질까? 여기서 계고 확정 실행 비용, 국민의 입장에선 이게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인식된대요. 하나의 행정작용,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국민이 봤을 때는 이게 하나로 보인다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서로 마이너스, 즉 하자가 존재하면 그거는 서로 승계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니까. 그것 봐, 저기서도 코 풀잖아.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쵸? 저 코 푼 소리잖아요. 맞죠? 아니, 방구 소리는 아니야. 방구 소리는 저런 소리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근데 좋아. 교수님들 그만 풀어. 알았어. 화장실 가서 풀어. 화장실 가서. 여기 화장실 제일 먼 강의실인데. 그래갖고 까먹었잖아. 응? 하나로 인식한다고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시도하신 거야, 교수님들이. 근데 나는 그것도 안 받아들여줘. 이게 왜 하나로 보여요? 여러분 하나로 보여요? 이거 하나로 보여? 아니 이거 하나로 보여? 이거 하나로? 응? 이거 하나로 보여요? 나한테 독촉장 날라왔을 때 그때 그 느낌, 갑자기 딱지 붙이러 왔을 때 그때 그 느낌, 갑자기 내 차 끌고 가버리는데, 이건 막 이 느낌, 많이 비슷해? 모르겠네. 나는 하나 같지 않거든요. 역시 난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세요. 1년의 단계적 절차. 1년의 단계적 절차. 그래. 왜 1년의 단계적 절차면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문제는 풀 수 있잖아. 그렇죠? 전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기결력 이론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가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결력 찬양집 이렇게 해서. 네. 기결력이 뭐냐면 좀 더 다시 설명이 나올 텐데, 기결력이라는 건요, 우리 행정행위의 존속력 배웠었죠. 형식적 존속력, 실질적 존속력. 전자는 무엇이다? 불가, 쟁력이에요. 후자가 뭐가 됐었습니까?
불가 변력이었었죠. 근데 그 존속력은 이름이 판결의 확정력하고 구별하려고 우리가 굳이 또 존속력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또 여러분 시험 문제도 존속력이라고 또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거는 또 역시 일종의 확정력이에요. 이것도 확정력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형식적 확정력, 불가증력, 실질적 확정력, 불가변력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 응?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실질적 확정력에 사실 저는 옛날에 막 제가 책 막 이렇게 막 쓰고 이럴 때는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불가변력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 책이 진짜 내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불가변력은 물론이거니와 기결력과 구속력 여러 가지가 더 등장해요. 실질적 확정, 실질적 존속력에는. 그래요. 이 기결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논리적이긴 해요. 이따 그 얘기 좀 더 다시 해보고요. 그래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1년의 단계적 절차. 근데 굳이 그렇게 안 외워도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나머지 거는 다 따로 외워야 돼요. 하자승계론에 따랐을 때 이게 왜 되고 왜 안 되고는 하나도 납득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하자승계는 모아놓고 외워야 돼요. 한 번에 모아놓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그냥 질문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거 되니 이거 안 되니 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비판 내가 다 했는데 벌써. 예. 법적 효과가 똑같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형식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예. 말 좀 되게 말해라. 그런데 얘네들의 맹점을 심지어 대법원도 인정을 3번 했어요. 지금까지 3번. 하자승계론에 따라서 하자승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자승계 이 얘기 왜 꺼낸 거야? 사각지대 발생해서 살려주려고 하는 거잖아. 살려주려고 하는데 진짜 살려줘야 되는 친구가 누구냐면 갑자기 길 가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에요. 깜짝 놀란 거지. 그게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라고요. 도저히 그런 식의 후행 처분이 나올 거를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구제시켜줘야 되는 친구인데 하자승계론이 얘를 커버를 못해요. 얘를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최초로 제시를 했던 기결력 이론 판례가 그 밑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이라고요. 그 뒤에 연결된 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결력 이론을 적용시켰던 이유는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하자승계론 얼마나 무력한지. 근데 하자승계론이 다수설이고 판례의 주된 입장입니다. 판례의 원칙적 입장. 개별 공시지가가 뭐라고 했죠? 개별 필지 단위마다의 가격을 매기는 거라고 했죠. 개별 토지 가격 결정입니다. 개별 토지 가격, 필지당 가격 결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 없어요, 저. 네. 엄마가 자꾸 땅 사라고 그러는데 땅이 돈이 돼. 안다. 충분히 안다. 그쪽 일도 해봤다. 예. 아는데 지금 땅 살 여유 없다. 예. 땅 돈 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안 좋은 현상이지만 예. 땅만이다. 땅만이 살 길이다. 이건 맞아요, 진짜. 예. 이건 맞아. 그리고도 그 다음 카페에 보면은 그 땅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또 풍부하게 전달하는 2개 카페가 있어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카페들도 많이 있는데 걸쳐놓고 계속 저는 메일이랑 정보 계속 받거든요. 네, 좋은 거 합니다. 땅을 있잖아요. 네, 갖고 있는데 이 땅 가격을 얼마라고 매겼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자기 알아요? 응? 뭐 예를 들어서 괴산에 금산에 내가 땅을 사놨어. 땅을 사놨어. 맨날 그것만 봐? 그건 아니잖아. 그냥 내 일 하는 거잖아. 그치? 일하다가 뭐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든 아니면 땅을 팔려고 하든 이제 그럴 때 돼가지고 가격을 확인을 해보는 거잖아요. 좋아. 6월 달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나왔단 말이야.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불복 기간 똑같이 90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의신청 여기에도 있다라고 했죠. 그것도 90일이에요. 심판? 그래 일반법이에요. 소송? 일반법이에요. 90일입니다. 90일이면 3개월이죠. 예, 3개월 가봅시다. 그럼 6월 달에 결정이 나왔어요. 금액이. 난 모르고 있어요. 나한테 통지를 안 해주거든요. 예, 지들이 조사하면 내 땅인 거 알 수 있는데 나한테 얼마로 책정되었습니다를 안 알려줘요. 내가 알아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면. 그거 확인한 사람 없단 말이지. 예,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뭐 100일 이후 지나가지고 돈도 없는데 가진 거 땅밖에 없고 땅이나 팔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강원도 이런 땅 사면 안 돼. 알겠어요? 강원도에 20만 평 있다 막 이러면 오우 부자 그러지 마세요. 그지 새끼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네. 진짜 얼마 안 돼요. 막 몇만 평 몇십만 평 해봐야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강원도 땅. 나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막 땅 부자라고 뭐 몇십만 평 있대. 그래서 시가로가 얼마야? 이거 어디 가서 땅 있다고 하지 마. 이런 가격이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어요? 네. 땅은 어디? 강남역. 강남역 땅, 그치? 강남역에 한 평 갖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 예. 강남역. 이렇게 어쨌든 개발이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찾으셔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행정법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 내가 당신들 주인이라고 했잖아. 주인한테 잘해야지. 내가 월급 주는 밥 먹여주는 주인이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가격이 나왔는데 나 몰랐다? 몰랐는데 이제 땅 판다? 뭐 100평 팔았어.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한 평에 10,000원이야. 100평에 100만원이지. 예. 그러면 나는 땅을 팔고 양도 차익을 100만원 얻었단 말이야. 100만원 얻었는데 땅 가격이 잘못 책정이 돼갖고 00000000을 더 붙여놨었던 거야. 공무원 실수 자면서 누른 거야. 이래가지고 땅 가격이 원래는 뭐 10,000원짜리인데 근데 이거를 막 100억짜리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야. 근데 90일 지났잖아요. 못 깬다고요. 그냥 나는 땅을 팔고 양도 차익을 100만원 얻었어요. 세금 뭐 내야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난 애국자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세금을 못 내겠다. 세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100억이 나왔어요. 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요 느낌, 요때 웃어. 그치? 요때 웃어. 그래. 100억이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참어? 그게 예측이 돼, 사람이? 미친 거잖아. 그치?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땅을 안 파는 게 나아. 그치? 응?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개별 공시지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세금 부과,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하고, 법적 효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난 뭐 기준을 몰라서 판단을 못해요. 나는 할 줄 몰라요. 근데 판례가 다르대요. 뭐 이 정도 같은 거면 나 그 정도도 비슷해 보이는데 모르겠는데 안 된대. 그럼 판례가 갖고 있는 지들 기준에 따르게 되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선행처분은 이미 불가정하게 발생했죠. 근데 그 가격에 따라서 자동화 결정이 이루어진 이 세금 부과라는 것 자체의 위법은 전혀 없어요. 그 금액대로 그냥 세금 부과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자체의 고의한 위법은 없습니다. 저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뿐이에요. 거기에 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은 이거 다툴 수가 없습니다. 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00억을 내시겠습니까? 그냥 생명을 끊으시겠습니까? 난 둘 다 안 할래. 난 둘 다 안 할래. 난 이민 갈래. 그죠? 찾아볼 테면 찾아봐, 나를. 그리고 그냥 숨어 살래. 그 100억을 왜 냅니까? 그거 억울하게 또.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살려주자! 여기서 들어온 게 기결력 이론이었어요. 도저히 예측 수인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하고 수용재결도 똑같은 거야. 이번엔 거꾸로. 지금 계속 내가 너무 상황을 극단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너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돌려봐.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나와요. 표준지. 그 전 국토에 있는 땅들을 그 어떤 특성에 따라 유형화시켜갖고 몇 개를 찝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의 가격을 책정한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거 하는데 말이에요.
가격이 뭐 전국에 A부터 Z까지 유형의 토지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내 땅이 뺏겼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한다고 국가가 내 땅을 뺏어갔어요. 수용,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걔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겠죠. 근데 그때 보상을 해줄 때 기준이 뭐냐면 그 땅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할 때 기준이 개별공시가였다면 이번에 나한테 보상금 줄 때 그 수용 재결 안에는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거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 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표준지 공시가예요. 표준지 공시가인데 근데 내가 땅을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땅에 대해 보상금 산정을 하는데 뭐 A 유형, B 유형, C 유형과 네 땅이 되게 비슷하구나. 그래서 그 세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땅의 보상금을 결정했는데 내 땅은 그래 공시지가니까 시세보다 낮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시세로 내 땅이 평당 10억이거든요. 좀 있죠. 네. 평당 10억짜리면 깔끔하네, 그렇지? 근데 요번에도 공무원이 실수했어요. 네, 억을 안 쓴 거야. 네, 10원이라고 쓴 거야, 10원. 그 10억짜리 땅을 뭘 또 그런 표정을 지어? 뻥이야. 10억짜리 땅을 100평을 국가한테 뺏겼어. 그러면 100억 1000억이잖아. 1000억인데 1000억을 뺏긴 건데 10원 치고 나서 보상금이 50원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예측 수인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요번엔 이민도 안 되겠어. 요 정도면은 요 정도면 내가 반국가 세력을 하나 만들겠어요. 요 정도 되면 그쵸? 못 참아요. 그거예요. 개별공시가 결정과 양도세 부과 처분은 이게 너무 높게 책정됐고요. 표준지 공시가 결정과 수용재결은 이게 너무 낮게 책정됐는데 이게 개별 통지를 해주는 처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몰랐죠. 그리고 이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어떤 토지하고 내 땅을 비교해서 내 보상금을 결정해 줄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토수이가 알아서 이놈의 땅은 그래 요거 A 유형, C 유형 요거랑 해서 요 금액 산정하자 보상금 이렇게 하니까 걔들이 표준지 중에서 뭘 갖다가 나한테 적용을 시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그죠? 앞에 있는 공시가 결정하고 수용 재결하고는 서로 법적 효과가 다르다고 본 거예요. 판례가. 하자 승계론으로는 도저히 이 친구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살릴 수가 없네. 그럴 때 판례도 기결력 이론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요?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하자 승계론 저거 커버 못해요.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건 저건데 이거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내가 제일 사고 싶은 건 저건데 엉뚱한 것만 막 되게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정작 원하는 건 주지 않는 거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하자승계론 아주 그냥 껍데기 이런 느낌이에요. 껍데기. 그래서 기결력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결력 이론이 제일 정확한 표현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규준역설, 구속력 이론 이렇게 많이 불러요. 예, 이렇게 나와도 그게 그 말인지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불러요? 진짜 거의 대부분은 하자승계론이에요. 근데 진짜 몇몇 분의 똑똑하신 교수님들께서 기결력 이론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김남진, 정화중 교수님. 네. 똑똑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 똑똑하신 분들을 당연히 시기 질투하겠죠. 네. 그래서 미안, 시기와 질투는 서로 다른 거죠. 네. 시기하겠죠. 질투할까요? 질투는 노래고요. 그래서 시기에 질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니까 자꾸 표현을 저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기결력 이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게 또 표현이 정확한 상황을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기결력 이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구속력, 규준력 이렇게 나와도 기결력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뭘로 나올지 몰라요. 말을 막 자꾸 바꾸니까. 이거를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밖에 지금 바람 불어? 내 몸이 날리겠네. 선행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후행재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전소죠. 전소 뒤에는 후소. 전소. 얘는 무슨 소? 후소.
그 다음 밑에는 선행처분하고 후행처분이 있죠. 후행처분. 이 재판은 판결이에요. 판결. 여기에는 재판의 종류는 3개죠. 판결, 결정, 명령. 그 중에 요거 판결입니다. 판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 판결의 문제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 밑에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문제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판결 깬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앞에 게 문제가 좀 있대. 앞에 게 잘못된 판결이야. 하자가 있다. 위법한 판결입니다. 위법한 처분입니다. 하자가 있다. 그런 하자 있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깨려면 뭘 제기한대? 상소를 제기하겠죠. 상소. 이거를 깨려고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 그러면 뭐 상소도 소송이고요. 상급법원이 제기한 소송이죠. 좀 싫어? 그럼 알았어. 제소. 제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며칠입니까? 상소. 14일? 역시 14일. 제소기간은? 이딴 걸 질문하냐 그런 표정이야? 알았어. 90일. 90일.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걸 지나갔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응? 불가정기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뒤쪽에 후소가 있고 뒤쪽에 후행처분, 후행재판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가정력증 발생했잖아요. 여기다가 써봅시다. 불가정력이 발생했다. 불가정력이 발생했다. 판결을 치게 되면 불가정력은 뭐다? 확정력. 그 중에서 형식적 확정력이죠. 그래, 얘 형식적 확정력입니다. 완전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이걸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도 머리 엄청 좋은 것 같아. 난 이런 사람들이 좋더라. 감동적인 머리 굴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사람들. 불가정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판결에서 생각해봐요. 불자, 판형, 세소. 이거 있죠. 불자, 판, 형, 세, 속 이렇게 갔잖아. 위에 3개가 확정력이고 밑에 3개가 그걸 바탕으로 하는 영향력이죠. 확정력, 얘가 형식적 확정력, 얘가 실질적 확정력, 얘는 불가정력이죠. 자박력이죠. 기판력이죠. 이렇게 갔지. 그러면 이 형식과 실질, 불가정력과 기판력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불가정력이 발생하면 뭐 다른 요건 필요합니까? 기판력으로 연결되는데 별도의 요건 필요 없어요. 자동 연결. 알겠어요? 상소기간 도과해가지고 불가정력 발생하면 자동 기판력까지 직행이란 말이에요. 기판력 바로 발생합니다. 그럼 기판력은 불가정력한테 실질적 확정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위해서 뭘 해줍니까? 얘는 얘를 태어나게 해줬죠. 그럼 얘는 얘한테 뭘 해주면 되겠어요? 이 사람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내용을. 불가정력에 내용은 없잖아요. 그쵸? 그냥 절차적 효력이잖아. 더 이상 절차 못 밟아. 끝났어. 라는 절차적 효력밖에 없단 말이야. 기판력은 이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이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이 처분은 무효라는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거란 말이야. 물론 기판력은 뭐고요? 모순금지어죠. 모순금지어. 전소의 판단과 후소에서 모순되는 주장할 수 없고 모순되는 판단할 수 없고 모순금지어. 그게 되는 거죠. 얘가 내용 만들죠. 내용 만들죠. 뭐야? 엄마 아빠가 날 태어나게 해주고 나는 그분의 목적을 달성해 드리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자식이 무슨 부모 물건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애를 낳으면 방목하는 게 최선이다. 지금 밑에서 계속 다 나한테 결혼하지 마, 애 낳지 마.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자꾸 초치지 마.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신혼이 몇 년이야? 그러니까 2년. 2년 뒤에 이혼하면 되잖아. 한 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생각하자.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도
빨리 하세요.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이거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돼. 그렇죠? 갱신 계약하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야, 너 나랑 살 때 재밌었냐? 재미없었으면 그럼 우리 여기서 끝. 좀 깔끔하게. 시작할 때부터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위자료 없음. 막 이렇게 하면서 깔끔하게. 괜찮지 않아요? 쿨하게. 그래요. 여기서는 이게 불가정결 발생하잖아. 그럼 이쪽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기판력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뭐야? 실질적 확정력. 여기에 차가 난 거예요. 헐? 저거? 헐? 불가정력? 나도 불가정력. 나도 불가정력. 나도 형식적 확정력. 완전 비슷함. 완전 비슷함. 그러면 너 기판력? 나 기결력. 나 기결력. 나도 실질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이 후행처분, 후행재판 단계에서 전소하고 모순되는 주장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이 자체가 재판 맞고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이 후행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황이겠죠. 이것도 뭐야? 재판은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태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소송은 제기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모순금지효가 들어간다. 모순금지효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행재판에 모순되는 주장 판단할 수 없다. 이거죠. 여기서 선행처분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과 판단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무슨 말? 모순금지요. 모순금지. 모순금지요. 모순금지. 뒤쪽의 단계에서 선행재판의 내용, 선행처분의 내용, 전소의 내용의 밑에 있는 선행처분의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자가 승계가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하자 승계가 안 된다. 이걸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왜 나는 끝까지 이걸 인정을 하고 싶은 거냐면 처음에 나도 이걸 딱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판결 처분. 이게 동급은 아닌데 이거지. 그치? 이거 솔직히 동급은 아니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이 더 존중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안정성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동급은 아닌데? 그래요. 그거야. 그래서 여기 내려갈 때는 자동이라고요. 자동. 형식적 확정력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질적 확정력 연결돼요. 그럼 이거는요. 여기에는 불가정력 발생했을 때 요건 자동. 이렇게 가는데 그럼 이것도 자동? 아니, 여기에 요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건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기결력 발생을 조금 더 엄격한 요건으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와, 준비 많이 하셨네. 잘하시네. 이랬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기판력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기결력. 기판력은 자동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그거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야? 라는 적용 범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판력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자동 발생해버리니까 발생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우리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주관적 적용 범위, 객관적 적용 범위, 시간적 적용 범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판력은 주관적 적용 범위가 누구야? 후소의 주체들이죠. 후소의 주체들, 후소에 있는 원고, 피고, 당사자하고 법원. 객관적 범위는요, 소송물이었었죠. 그다음에 시간적 범위는 판결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거는 적용 범위야. 얘네들은 알겠어요? 얘네들은 적용 범위야. 왜? 자동 발생했으니까 발생의 문제는 없는 거야. 불가증력만 있으면 무조건 기판력 있는 거야. 저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후소의 당사자와 법원, 이건 소송물, 이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건 적용 범위였어요. 기결력은요? 여기 불가증력 발생하면 기결력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와야지 통과를 시킨다는 겁니다. 난 충분히 얘도 받아들여질만 하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어떤 학원에 들어가는데 대학 가기 전에 학원에
전국에서 몇 프로 안쪽이어야 된다라고 받은 거야. 사람들을, 학생들을 받았어요. 와, 그 정도 안쪽이면 애들 뭐 상태 아주 좋겠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뭘 했냐면 뒤에 5%를 있잖아요. 5%는 그 점수가 안 되는 애들을 시험 봐서 통과시켜서 받는 애들을 5%를 잡아놨어요. 근데 그 학원을 그렇게 들어오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예. 그렇게 들어오고 싶으니까 그 점수가 현재 데이터가 안 나온 애들이, 시험을 본 애들이, 들어온 애들이 5%가 있죠? 걔들이 공부 더 잘해. 그 시험을 대학 시험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거야. 걔네들은 진짜, 그러니까 그동안 실수로 점수가 안 나온 거고 진짜는 실력자였던 거지. 예. 이건 뭐야? 데이터 가지고 이거 뭐야? 진짜 시험 뭐 요건 잡아준다고요? 요건.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안 돼요. 되게 그럴듯하죠? 기결력, 이건 뭐냐면 주관적, 이건 뭐냐면 객관적, 이건 뭐냐면 시간적. 뭔 소리야 이게? 이건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여기 걸리면은 기결력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걸 한계라고 부르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계. 성립 요건인데,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라는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했죠. 도저히 예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걸 나보고 참으라고 하면 되겠니?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추가적 요건이야. 하나가 추가돼서 추가적 요건이야. 썰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관적 요건이 뭐냐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당사자가 똑같아라. 선행처분하고 후행처분의 상대방이 같아야 돼요. 연속해서 행해진 아무리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서로 다른 처분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상대방이 같아야 돼. 그다음 두 번째, 객관적 범위. 선행처분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후행처분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이런 거 깨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선행처분의 법령 및 사실 상태하고요, 후행처분의 법령 및 사실 상태, 이쪽으로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결력이 성립되고 그래야 하자승계가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선행처분하고 후행처분, 쟤하고 얘하고 사이에 여기에서 뭐가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중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거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행처분하고 후행처분 중간에 뭔가 법이 바뀌었다거나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이러면은 기결력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예측의 수인 게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측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수인은 어떻게 돼요? 수인은 수인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럴 때는 수인이 다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참아요? 갑자기 지나가다 빡 한 대 맞으면 그거 참아죠? 깜짝 놀라서 참지. 깜짝 놀라서 참죠.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싶지? 그 다음 예측을 할 수 있어도 참을 수 없을 때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어도 도저히 이런 경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깨지면 기결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요건을 하나 더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결력이 선행처분하고 후행처분하고 기결력이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되면 하자승계. 하자승계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된다는 거였는데 된다는 거야. 맞죠? 네. 기결력이 미치면 뒤에서 딴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하자승계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나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어. 여기 이 목적,
저기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하자승개론. 오케이? 네.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뭐 그렇다고? 그러면 하자승개론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로 한번 가볼까? 두 개로 한번 가봐요. 하자승개론이에요. 그 다음에 기결력 이론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저 목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목적이 말이에요. 예, 목적이 선행처분하고 후행처분의 목적이 만약에 동일하다.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기결력 이론에서 예, 선행처분하고 후행처분의 목적이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강사님들 중에 내가 너무 재밌어서 따왔어요. 얼마 재밌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러면 이거 하자승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되는 거지. 하자승개론 같으면 되는 거지. 다르면 안 되는 거지. 그래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고정시켜버려. 이거 고정시키고 왜 지금 이거 중심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에 문제 없다고 치세요. 그래서 주관적, 시간적, 추가적 요건은 갖춰진 겁니다. 그건 전제야. 문제 없어. 문제 없고 객관적 범위 저기다 꽂아보세요. 여기다 꽂아버리면 여기서 목적이 동일해요. 그럼 기결력 성립돼야 안 돼요? 덜 되죠. 하자승개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그래 하자승개 안 되네? 그럼 목적이 안 동일해. 안 동일해 버리면은 나머지 다 충족돼도 기결력 성립이 안 되죠. 그럼 하자승개가 되죠. 니네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애들이다. 둘 중에 하나 죽어라.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나 진짜 미치겠다. 막 이래. 뭐야 저 형 제정신이야? 뭐 이래.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여기에는 효과라는 거하고 여기에는 목적이라는 거하고 다른 거라고요. 알겠어요? 다른 거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건축행정, 공과행정, 토지행정, 조세행정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말하는 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쪽이 좀 더 거시적이야. 저쪽하고는 달라요. 저렇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리고 이건 효과라고 했지. 이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효과라고 했잖아요, 효과.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 목적이 중심이 아니라 효과가 중심이라고요. 효과가. 알겠습니까? 예. 저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해준 거야. 저걸로 기억하면 큰일 나. 알지? 예. 성립 요건 저걸로 잡아가지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밑으로 가보세요. 비판해 보시면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선행재판, 선행처분 둘 다 불가증력 발생하고 똑같죠? 예, 모순금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판력, 기결력 똑같이 모순금지요죠? 그런 점에서 기결력은 기판력에서 차용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 다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처분하고 판결하고 어떻게 똑같나 이런 비판이 나오죠. 근데 일단 저기서 성립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저렇게 두신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근데 저거 사실 비판 또 한 번 들어오면 못 막아요. 예. 비판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1년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하는 경우에 하자승계가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우매한 민중의 하자승계로는 아까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그쪽 사건처럼 진짜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제를 못 해주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얘 있잖아. 여기다 한번 갖다 꽂아봐. 기결력이로. 여기다 한번 갖다 꽂아봐요. 얘는 둘로 해볼까요? 얘 둘로? 그래. 확정하고 실행하고 이거 두 개로 가봅시다. 주관적 요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죠? 상대방. 그 다음 두 번째, 객관적 요건. 예, 같은 목적이죠? 지금 철거명령, 건축행정. 그 다음에 시간적 요건. 중간에 아무 일 없었다고 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 요건. 예측 수인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니, 나 지금 영장 받았잖아요. 날짜 다 찍혀 있잖아요. 그쵸? 그때 와서 내 거 부신다잖아요. 다 예측하고 있죠. 그거 못 참으면 그건 그 새끼 성질이 들어온 거야. 알겠어요? 그거 못 참으면 그 새끼 성질이 들어온 거지. 이게 말이 돼? 기결력 성립되잖아요. 그치?
거꾸로 이렇게 하면 기결력 이론 적용을 시켜버리면 기결력이 성립이 돼요. 그럼 하자승계가 안 되고요. 권리구제 이렇게 보면 요따 갖다 놓으니까 하자승계론이 기결력 이론보다 권리구제 더 많이 시켜주네. 공시지가 쪽에다 갖다 놓으니까 하자승계가 권리구제 못 시키는 거를 기결력 이론 시켜주네. 서로는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둘 다 방식을 달리 공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은 결국 하나예요. 하나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방법이 좀 다를 뿐인 거지 둘이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닌 겁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해서 기본적으로는 판례대로 하자승계론 적용해서 해결해 보고 안 될 때는 기결력 이론 넘어가서 그걸로 보충하시고 이런 순서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먼저 뭐 적용하고요? 하자승계론. 그걸로 뚫리면 뭘로 하고요? 기결력 이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안 고르는 거야? 고르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고르는 거 아니야. 같이 사는 거야. 알겠지? 같이 사는 거야. 다만 큰형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동생은 부스러기 먹는 거야. 싫으면 가출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 죽이는 거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판례.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를 연속해서 해질 때 결합해서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시키면 하자승계다. 이게 원칙이에요, 얘네들. 그 다음에 얘네 무슨 표현 쓰고 있습니까?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 뭐야? 하자승계론 안 먹힌다고 하더라도 하자승계론 무력해졌다 하더라도 예측 수인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으니까 하자승계가 된대. 구속력. 판례는 이런 표현 썼죠? 기결력을 구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내용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똑같죠? 구속력이 없어서 하자승계가 된다고 했다고요. 그럼 기결력 이론 맞잖아요. 그쵸? 기결력 이론 맞잖아요. 그래서 상호보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하자승계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준지공시가 개별공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결력 이론을 취한 판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자승계론 그 우매한 민중들 쪽수 대빵 많은 쪽에서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여기 구속력이라고 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 넌 눈에 보이는 게 다니? 난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들 책 보면 완전 재밌어. 하자승계 파트에서 판례를 소개를 하는데 다른 쪽은 판례에다가 전혀 손질을 안 가해놓고 나서 하자승계 쪽에서만 이 구속력 이거 물고 늘어질까봐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워버려요. 요거를 싹 눈 가리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만 언급을 해버려. 이 공시지가 판례를. 그러면서 이런 말 한다. 그 예측 수인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 다른 데서 수인 한도론 얘기 많이 했잖아. 그치? 비례 원칙에서도 얘기하고 국가 배상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번 이건 그냥 법의 일반 원칙이다. 뭐가 기결력 이론이냐? 그냥 법의 일반 원칙을 아쉬운 상황에 있어서 판례가 언급한 것밖에 없다. 그 원래 평소에 우리도 그래왔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걸 물타기를 들어가는데 에라이 테테테 우매한 민중들은. 그죠? 물론 기결력 이론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굳이 뭐 쪽수로 남 밟으려고 할 건 없잖아요. 지도 뭐 설명도 못하면서 그치? 서로 부족함을 함께 보완합시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가자승계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치유 전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